많은 워홀러들이 호주 워홀에 도착을 하면은 한인 커뮤니티 검색을 하거나 워홀러들에게 유명한 직업을 해요. 예를 들면 한인 식당이라던가 호스피탈리티 잡, 아니라면 유명한 3대장 혹은 5대장까지. 하지만 정말 그게 여러분들이 호주까지 온 이유인가요? 여기 남들이 만든 유행을 따르는 대신 자신만의 경로를 개척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씨 김씨입니다. 작년 9월에 호주에 입국해서 지금 4개월 정도 브리즈번에서 워홀 생활하고 있는 문씨입니다. 한 달 정도 미술 학원이랑 컨택이 돼서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아쉽게 나오게 됐고요. 디세이블리티 서포터 장애인 지원 단체에서 3개월 정도 하고 있고 서브잡으로 이벤트 스태프라고 바 스태프나 아니면 푸드 스태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행김에서 김을 맡고 있습니다. 디서빌리티 서포터라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만둔 상태로 BWS라고 하는 주류 판매점의 서브타임으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워홀러니까 이런 일만을 해야지 라는 틀을 깨고 내가 가진 무기로 어떻게 현지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 레드 오션을 벗어나서 나만의 블루 오션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구체적인 개척 전략과 필요한 자격증 그리고 실전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과 경력, 호주에서 충분히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그 워홀을 와보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하는 일이 있거나 전공이 있더라도 호주의 워홀에 오면 비슷한 일들만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전공을 살려서 해보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체력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그나마 하던 일을 하는 게 제일 오래 버틸 수 있는 길이겠다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미술을 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는 전공을 살리려는 컨택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도 친구들 미술 알려주는 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태껏 해보신 일들이 거의 대부분은 전공을 살려서 하셨다고. 그쵸. 맨 처음에 미술학원이랑 컨택이 됐었을 때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의 모든 미술학원에 메일을 넣었어요. 미술용 포트폴리오랑 미술용 이력서를 넣었거든요. 그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미술하신 분들이면은 많이 이제 준비를 해보셨을 텐데 한국에 있을 때 준비를 해오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식이나 뭐 이런 데서 찾는 것보다 가끔은 오히려 진짜 원초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더 잘 될 수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의외로 페이스북이나 구글맵에서 보는 정보가 컨택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한인 장애인 단체 거기서 일할 때는 신문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거 봐주시면 맞아요.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서포트 단체에 그냥 들어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가게 됐고 일단 호주는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일을 하는 거는 무조건 블루 카드가 필요하고요. 장애인 단체에서는 무조건 옐로우 카드가 필요합니다.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퍼스트 에이드랑 CPR 따고 저 이벤트 스태프 하면서 RSA도 땄었는데 네이버 잘 찾아보시면은 족보가 쫙 나오기 때문에 직접 안 푸셔도 됩니다. 전공을 살리는 구직의 핵심은 공개되지 않은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보통 워홀러들이 이용하는 구인 구직 사이트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반면에 구글맵에 검색해서 나온 로컬 비즈니스에 컨택하는 방식은 훨씬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호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바틀샵, 호주 슬랭으로는 바틀5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워홀러들한테 되게 열려있거나 흔한 일자리는 아닙니다. 왠지 영어가 유창해야 될 것만 같고 술 종류도 다 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심리적 진입 장벽도 있고 실제로 진입 장벽이 높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이 생소한 곳에 문을 열었을까요? 호주에는 술을 그냥 일반 마트나 일반 편의점 같은 데서 살 수가 없어요. 그중에 대형 몇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BWS예요. 거기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워홀러가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질 못했어요. 9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구직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대비해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얻어 듣고 저희 집 근처 모래에 있는데 넣었는데 거기가 매니저가 와가지고 너무 잘한다. 지금 마침 사람 구하고 있다고. BWS 하이어링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거기서 막 파트타임, 캐주얼 이런 거를 거기 올려놓더라고요. 대면 면접이 따로 없고 온라인 화상 면접만 보고 뽑거든요. 사실 잘 뽑히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조금 절차상 진행이 된 느낌? 또 타이밍이랑 운이 조금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냥 CV랑 인디드 조라해서 찾기보다는 자기가 관련 있는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구글맵에서 찾아서 메일 보내는 거예요. 저도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사진관에서 일하고 싶었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어요. 주변 사진관에. 그랬더니 지금 당장 사람 안 뽑는데 나중에 뽑게 되면 검토하겠다. 그냥 이런 메일들을 받긴 했었거든요. 저희도 시간 낭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선례도 없는 일을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던지는 거 자체가 쟤네들 뭐 하나 만약에 내가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은 한번 도전해본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찾으셔서 이렇게 타깃을 집중을 하셔서 직업을 찾으시는 게 정말 멋있어 보여요. 저희는 근데 대신 돈을 많이 안 벌어요. 호주에서의 삶을 즐길 수 있을 정도만.
이런 로컬 일자리의 경우에는 호주 워홀러들에게 영어 테스트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 워크플레이스의 실전 영어는 교과서 속 영어가 아니라 짧고 함축되어 있는 지시어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지에서 워홀러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벽한 문장보다 핵심 키워드를 들으려는 훈련이 필요해요.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이게 곧 프로페셔널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호주라는 환경 자체가 실수를 해도 관용적으로 넘어가주는 편이어서 이런 문화 덕분에 오히려 실전 영어를 배우기도 유리한 환경이에요. 아무리 호주가 멀티컬처고 세컨 랭귀지가 영어인 사람한테도 관용적인 문화인 걸 알지만 두 번, 세 번 제가 말하게 하는 게 아직까지도 조금 미안해요. 초반에는 그게 너무 민망해서 다시 못 물어봤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동료들한테 자꾸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모르고 넘어가서 나중에 큰 사고 나는 게 더. 맞아요. 진짜 민망할 거 하나도 없고, 우리가 외모만 봐도 제3국에서 온 사람들이라서 혹시나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 호주 처음 와서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진짜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저희 매니저가 진짜 오지 악센트거든요. 못 알아듣고 sorry what? 못 알아들었어 미안해 이러면은 한 3번 4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데리고 가요. 이걸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이러고 하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 일 잘한다고 칭찬해줘요. 맞아요. 맞아. 진짜 내가 근데 그렇게 성실해? 이러면서. 저는 진짜 한국에서 하는 만큼만 했거든요. 그거 진짜 너 너무 리스폰시빌리티하고 너 완전 하드워커라고. 근데 들어보니까 다 워홀러가 하기 힘든 직종인데 하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시도를 해보면 이런 기회가 찾아와요. 맞아요. 저도 그랬고, 보통 이 워홀 하시는 분들이 처음 오시면 뭔가 무서우니까 검색해보시고 나온 자료들로만 이렇게 따라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기가 무슨 일이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개척을 해서 알아보셔도 되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도 기회가 찾아와요.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전공을 살려서 하시면은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력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틀에 갇히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제가 초청한 게스트 문은 김님께서는 휴학을 하시고 워홀을 오신 케이스예요. 휴학을 하고 워홀을 왔을 때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반면에 안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호주 워홀을 판단하실 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랑 10살 차이가 나시잖아요, 두 분이. 휴학을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휴학을 하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나요? 어떤 다른 옵션이 더 나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너무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제 인생 계획 같은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남는 후회 같은 건 없는데 가끔씩 만약에 내가 졸업을 하고 워홀을 왔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호주에서 장기 플랜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지금 생각하는 건 거의 다 그냥 1년 안에 끝나는 단기 플랜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근데 후회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이 서면은 출발하십시오. 저는 사실 태권도 크게 욕심이 없거든요. 저는 살면서 한국이 더 맞는 사람인 것 같다는 것도 느꼈고 어쨌거나 나는 한국에서 계속 살 것 같다라는 게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복학하려고 그러면 그럼 그 전에 가야 되니까 1년을 온전하게 꽉 채우지 못하고 가게 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한국에 올감이 하나가 묶인 상태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맞네. 묶인 상태로 오는 게 나쁘지만은 않은 게 이 호주에 와서 느낀 것들, 그 배웠던 이제 삶의 자세들로 한국에 가서 했으면은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겠다. 좀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호주 와서. 여기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만으로 20살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사실 주니어 취급을 치기도 하잖아요. 어디 갔을 때 너무 어려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차라리 졸업을 하고 오는 게 조금 더 편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네. 졸업을 하고 오면 사실 한국은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준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으면 그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워홀이란 게 사실 그 공백 기간에 했다고 해도 안 쳐줄 수도 있다라는 경력을 들었거든요. 학교 온 사이에 왔으면 그냥 학교 졸업을 늦게 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말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인 것 같기도 해요. 워홀을. 맞는 것 같아요.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맞네요. 이 생각을 제가 왜 미처 못했을까요?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결국에 휴학보다 중요한 거는 이 공백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문행 김님께서는 이 워홀의 1년 공백을 단순히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낯선 공간에서 자기의 전공을 테스트를 하고 이 호주라는 현지 땅에서 시스템을 또 체험을 해보는 나만의 서사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이라는 익숙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증명해본 이 경험은 어떤 한 줄의 스펙보다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국에서 사는 거랑 사실 크게 다르다? 뭔가 특별하다는 잘 못 느껴봤어요. 물론 뭔가 목표가 있으면 좋지만 뭔가 거대하게 환상을 가지고 온다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한국에서 살았을 때 정말 완전 바보였어요. 한 번도 한 곳에서 뭐 2달 이상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도 호주에 와서 입에 풀칠을 하더라도 집세 내고 밥값 내고 삽니다, 여러분. 저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살면서 한국에 가면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집도 있고 힘들면은 가족한테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다시 내가 한국에 가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빅토리아 파크 있잖아요. 가서 그냥 누워서 복숭아 하나 까먹고 누워서 하늘 바라보고 있는데 되게 잔잔하고 평화롭고 내가 여기서 이 정도만 일을 하면서 집세 낼 거 다 내고 이러면서 그냥 하늘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다는 뭔가 감정이 되게 평화롭고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워홀은 단순한 회피성인가요? 아니라면 워홀 후에 더 멀리 뛰기 위한 도움 닫기인가요? 오늘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큰 확신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에서 이렇게 남들보다 10발자국 앞서서 돈을 많이 버는 일자리를 쟁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제 가이드 출간되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영상 많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옆에 넘기면 하이프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문앤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